Good morning, everyone. My name is Dr. Kim. I'm the Director of the Strategic Development Office, UNESCO ICCAP. I'm very happy to be here and then to see all of you from the many countries from the world. I'm very happy to be here with all of you today. Today, even though this is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 try to make my presentation in Korean because we have a wonderful simultaneous interpreter in the outside. So I will go in Korean on my presentation.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네스코 아테무용유산센터에서 정책개발실장을 맡고 있는 김덕순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국제회의에 초청해주신 울산광역시와 그리고 대한공도협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참석을 위해서 멀리 50여 개국 국가에서 오신 전통국례를 사랑하시고 연행하시는 참가자 여러분들을 매우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이번 발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인 전통활쏘기를 문화유산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를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활성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유네스코 아테무용유산센터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문화유산으로서 전통 활쏘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전통 활쏘기가 많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전통 활쏘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이제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울산 광역시에서 올 10월에 이제 여러 가지 세계 공도 연맹이라든가 울산 세계 공도 대회 같은 많은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국제협력을 잘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간단한 제언을 드린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저희 유네스코 아테무용유산센터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네스코 아테무용유산센터는 2011년 7월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네스코 48개 회원국들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진흥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그리고 유네스코가 국제적인 협정을 맺어서 설립하였습니다. 설립한 유네스코 캐테고리 2 기관입니다. 현재는 무형유산 정보와 네트워킹 기능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 정보 공유 활성화 그리고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무형문화유산과 그 중요성에 대한 가시성과 인식 제고를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UN 전문기관인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보호 관련 국제 담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형문화유산과 세계 유형문화유산 에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문화유산 보호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유산의 같은 경우는 메모리 오브 월드라는 유네스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제 문화유산 보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유네스코 2003년 무형문화유산 협약과 밀접하게 연계돼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활쏘기도 문화유산 관점에서 유네스코 2003년 무형문화유산 협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전통 활쏘기가
포함된 몽골 전통 축제인 나담 축제가 그러니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된 바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터키의 전통 터키 활쏘기를 유네스코에 등재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전통 활쏘기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지만 저희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도 전통 활쏘기에 대한 관심과 전통 활쏘기에 대한 국제 협력에 많은 노력을 이제 작년부터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작년 9월에는 카자흐스탄 아나스타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 유목민 축제 기간 중에 전통 활쏘기 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전통 활쏘기를 포함하여 전통 스포츠와 게임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도 아마 저희 지난주 회의에 참석하셨던 그 전문가분들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만나뵈니까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는 이제 그 전통 활쏘기에 대한 어떤 국제적 연구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는 전통 활쏘기에 대한 국내 연구 자료는 많이 있지만 국제 협력을 통해서 전통 활쏘기의 국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들의 전통 활쏘기에 대한 현재 어떤 그 역사 고찰이라고 특히 이제 현대에 있어서요 사회문화적 의미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보호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조사를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내년에는 이를 바탕으로서 그 국제 정책 회의를 전통 활쏘기 보호 협력에 대한 국제 정책 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럼 왜 저희가 이제 전통 활쏘기에 관심을 갖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생각에는 전통 활쏘기가 일단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통 활쏘기가 오늘 이렇게 보이신 것처럼 한 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무형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분들과 서로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하고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무형문화유산 매개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통 활쏘기를 포함한 무형문화유산은 2023년 협약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동체 자신들의 문화유산 일부로 여겨지는 무형의 어떤 다양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특히 이제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하면은 전통 활쏘기를 포함한 무형문화유산은 일단 세대 간의 이제 전승이 되게 중요합니다.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내려왔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어떤 세대적 전승이 필요한 종목이고요. 또 이러한 전통 활쏘기가 과거의 것에 머물지 않고 현대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화하고 또 재해석되는 그런 성격도 좀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이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을 높여서 문화적 다양성을 그리고 인류의 차기성을 높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 활쏘기가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은 이제 문화유산으로 전통 활쏘기가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6가지 이유 때문에 전통 활쏘기가 문화유산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전통 활쏘기는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떤 문화적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활쏘기가 선비 정신과 유교적 수양 문화의 일환으로서 이제 실천되고 있고, 몽골의 어떤 그 활쏘기 문화는 유목민의 어떤 생존 기술이자, 그리고 이제 용맹성을 상징하듯이 각자의 공동체가 스스로를 이제 정의하고, 그리고 외부에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전통 활쏘기는 세대 간 전승을 통해서 세대 간의 어떤 전승을 통해서 실천되어 온 문화적 매개체로서 우리의 어떤 그 각 공동체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행동 규범을 미래에 전달해주는 그러한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에서나 공동체에서 활쏘기는 의례적 요소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활쏘기 전에 인사를 하는 국내라든가, 또 활을 다루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활터의 어떤 그 질서 같은 이러한 모든 어떤 활동들은 그 신성성과 존엄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쏘기는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자연, 또 그리고 인간 자신의 관계를 조율하는 아주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네 번째로는 활쏘기 대회는 여러 대회나 축제 이런 의식 등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는 하나의 문화의 장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세대적,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장소로서 전통 활쏘기는 세대 간, 계층 간, 그리고 성별 간의 어떤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전 세계에 아마 여기 한 50여 개국의 이제 국가들에서 활쏘기를 하지만, 아마 그 활쏘기의 어떤 크기, 형태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각 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환경적인 배경에 따라서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그 활쏘기라는 본질은 공통적인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각 공동체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쏘기가 나타남으로써 문화적인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매개체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서로 다른 것들의 어떤 활쏘기들을 이제 비교하고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쏘기는 현대에서도 단순히 이제 활을만 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목표라든가, 그리고 이제 문화 콘텐츠와 연계돼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기능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차원에서 전통 활쏘기가 문화유산적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통 활쏘기를 얘기하지만, 양궁으로 불리는 현대 활쏘기와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활쏘기 전문가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양궁은 약간 스포츠적인 요소나 관점에서 규격화된 제도와 장비를 가지고 아주 정해진 규칙 안에서 객관성과 정량적인 승부를 통해서 경쟁을 하는 그러한 요소가 강하다고 하면, 전통 활쏘기는 어떤 각 민족이든 지역이든 어떤 지역의 어떤 특별한 맥락 속에서의 어떤 공동체 활동으로서 지역마다 다른 유연하고 다양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 또 승부보다는 그 과정과 그 전통의 재현에 좀 중심을 두고 놀이와 즐거움을 특징으로 하는 약간 유산적인 요소가 있어서
흔히 말하는 현대에서 말하는 양궁하고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전통활 속에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는 제가 전통활 속기를 임상 문화유산점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파트는 좀 이제 전통활 속기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통 활쏘기는 아마 이제 도시화라든가 세대 간 전승의 어떤 악화, 그리고 현대 스포츠인 양궁과의 어떤 경쟁, 그리고 제도적 지원의 부족, 그리고 산업화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전승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통 활쏘기가 전승의 위기에 처해져 있고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전통 활쏘기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통 활쏘기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통 활쏘기의 어떤 공동체 기반 전승을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 전통 활쏘기 축제나 대회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아시아에는 세계 유목민 축제라든가, 그리고 몽골의 이제 나담 축제라든가, 그리고 카자흐스탄이라든가, 튀르키예에서도 이제 전통 활쏘기 다양한 활쏘기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존에 있는 전통 활쏘기에 어떤 플랫폼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국가 간 서로 공동체, 서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전통 활쏘기에서 여성들의 참여를 굉장히 좀 많이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제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전통 활쏘기를 전통 활쏘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를 양적으로 늘리면서도 가족이라든가 공동체 중심의 어떤 전통 활쏘기 참여 구조를 만들어서 세대 간 전승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국제적 보호를 위해서 다자협력 제도와 유네스코 체계 내에서 다자협력의 제도와 즉 특히 이제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들의 공동 등재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채택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어떤 국제적인 보호를 위해서 제도 기반을 구축하였는데요. 그 핵심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전통 활쏘기와 같은 공유문화유산 같은 경우 유네스코 공동등재는 단순히 유네스코의 목록을 등재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전통 활쏘기를 어떤 국가 간 국제 협력의 어떤 틀 안에 좀 제도화하기도 하고 또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의 공존을 보장하면서 장기적인 어떤 국제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하나의 툴로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 마지막 파트이긴 한데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아니고, 다음은 이제 전통 활쏘기의 어떤 국제의 관심과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울산광역시에 대해서 전통 활쏘기 국제협력 강화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울산광역시는 약 7,000년 전에 어제 오전에도 이제 개막식 때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울산광역시에서는 7,000년 전부터 활을 두고 동물을 사냥하는 방구천 암각화가 있습니다. 이 암각화는 1971년에 국보로 지정되었고 9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록이 되었으며 올해 7월에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안각하에 나타난 활쏘기는 2020년 한국의 국가유산청이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울산광역시는 한반도에 활의 시원의 역사를 가진 도시로서 전통 활쏘기의 국제 협력에도 강한 관심과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 울산광역시는 전통 활쏘기의 어떤 국제적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크게 4가지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 내에서 전통 활쏘기의 법적, 물질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궁도진흥법 제정을 지원하고 또 궁도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와 관련이 있는 세계궁도연맹과 울산 세계궁도대회를 올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기관과 명칭의 세계라는 용어를 울산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전통 활쏘기에 대한 국제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세계궁도연맹과 울산 세계궁도대회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계궁도연맹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맹이 지향하는 목적이 연맹 회원국들과 명확히 합의되고 공유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궁도연맹은 전통 활쏘기 정보에 대한 어떤 지식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문화 관광 등을 통한 경제적 활성화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구축하는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청소년과 여성에 집중한 세대 간 전승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세계궁도연맹의 어떤 역할과 목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세계궁도연맹이 전통 활쏘기 분야에서 글로벌 건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또 조건 내지는 또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또 이제 독립적이고 글로벌 전략 마인드를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리고 이 국제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하고 지속가능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유지하는데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세계궁도연맹이 어느 정도 이러한 역할과 발전을 해나가면 추후에 유네스코 인가 NGO에도 신청을 해서 좀 더 많은 국제협력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울산 세계궁도 대회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성과 참여 확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한국에도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한국에도 세계 민족궁 대축전이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9회까지 진행이 되다 끝쳤는데 이렇듯 그 대회라는 것은 좀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되고 중단되는 것이 없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규모보다는 지속적으로 대회를 개최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대회를 개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의 어떤 사례를 참조해서 지속 가능한 대회 관리를 위한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제 울산 세계궁도 대회의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세계궁도 대회를 양궁과 유사한 규범화된 현대 스포츠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성과 즐거움을 강조하는 문화적 놀이 또는 전통 스포츠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아마 많은 여러분들의 이해관계자분들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울산 세계공도 대회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참여의 확대입니다. 저희가 국제협력을 하고 이런 대회를 하는 이유는 전통할 소리가 좀 더 많은 대중들에게 보급되고 많은 대중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제가 생각하는 대회를 좀 더 재밌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의 대회는 고정된 표적을 팔로 쏘는 그러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표적을 쓴다거나 뭔가 좀 다양한 방법의 역동적인 어떠한 그런 대회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회가 운영이 될 때 이게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서는 각국의 어떤 전통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고 대회를 진행하게 되면 좀 더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과 문화적인 다양성을 같이 보여주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세계공도연맹 창설과 울산 세계공도 대회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지원과 흔적을 모아서 앞으로 성공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